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집에 누구를 초대하면 좋지 않은지 꼭 피해야 할 사람 유형 5가지를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집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막 초대했다가 스트레스 받고 기분 상하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집에 불러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는 잘 들어주지 않아요. 초대하면 대화가 일방적이 되고 내 공간인데도 편하지 않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별로야,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집에 와서도 좋은 기운을 앗아가거든요. 우리도 기분 좋은 만남을 원하니까 이런 분은 잠시 멀리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초대했는데 집안에서 다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신뢰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못 간다, 늦게 온다가 반복되면 우리 마음도 상하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데 이런 분은 초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 5번째, 남의 감정을 잘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없어요. 사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면 집에 초대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집에 초대 망설여지는 분 계시죠? 그럴 땐 오늘 이야기한 유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쉬고 온전히 편안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잘못 초대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집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쉽지 않죠.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상대방 이야기는 별로 들어주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회사 자랑, 건강 문제, 불만까지 계속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한 사람은 정성껏 준비했지만 대화가 일방적이라 마음이 무겁고 지칠 수밖에 없죠. 실제로 A씨는 가족 모임에 초대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서 정작 준비한 음식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 노동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리기 쉽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이 상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땐 내 마음이 편한지 상대가 나를 배려하는 사람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과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분위기가 밝고 따뜻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금세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기 쉽답니다. 이분들은 늘 안 될 거야, 저 사람 별로야 같은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곤 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흘려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들이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남게 되죠. B씨는 얼마 전 친척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분이 집에 와서 내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오래된 집의 상태를 비난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에 모두가 웃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에게 쉽게 전염돼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분도 점점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은 최대한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해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잖아요. 초대할 사람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집에 들어설 때부터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집이 진짜 쉼터가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집은 참 특별한 공간이에요. 마음 놓고 쉬고 사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집에 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내 사생활을 깊게 파고들고 내가 조심스레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해요.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C씨는 오래된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가족 문제를 물어보길래 솔직히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지인에게 전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죠. 우리 집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해요. 내가 믿고 마음을 여는 곳인데 그런 신뢰가 깨지면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사생활이란 건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도 누군가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잖아요. 초대할 때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초대했으면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고 늦게 오거나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초대한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D씨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 친구가 모임 약속을 어기고 늦게 오거나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해 오면서 점점 마음이 피곤해졌대요. 그래서 결국 모임 초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잖아요. 집은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런 약속을 자꾸 어기는 분과 자주 마주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는 신뢰가 깨지기 쉬워 관계가 멀어지거나 어색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초대하기 전에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나를 배려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집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남의 감정을 잘 배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감정을 잘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금세 무거워지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내 상황이나 기분을 무시한 채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씨는 가족 모임 때 집에 초대한 방문자가 집안 청소 상태를 비판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도 불평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고 정작 준비한 가족은 마음이 상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이런 분 때문에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는 오래가고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상대방이 내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집과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니까요. 감정을 배려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집은 진짜 쉼터가 되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이 다섯 유형은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프고 상처가 깊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오래가니까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내 마음과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내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랍니다. 이런 유형과 함께 있으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에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 편한 공간이 필요하니 초대할 사람은 내 건강과 평화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는 꼭 스스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 좋겠다 하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초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 5가지만 잘 기억하면 내 집과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나 자신과 내 상황을 점검하기.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요즘 내 기분은 어떤지,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내 상태가 좋아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상태라면 무리하게 초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힘든 상태에서 손님을 맞으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꼭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또한 내 상황이 힘든데 억지로 초대했다가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내가 더 지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초대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잖아요. 집은 내 쉼터이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집이에요. 그래서 초대 전에는 꼭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한가를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점검이 초대 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니까요. 두 번째, 상대방과 나의 관계 상태 체크.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오해나 불편한 감정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에 서운한 부분이나 다툼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초대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면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대 전에는 서로의 관계 상태를 솔직히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는 게 집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도 꼭 살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내 집은 더욱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은 내 마음의 쉼터니까요.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대화라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다음 만남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관계 상태를 잘 점검하면 초대하는 자리도 더 즐겁고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과 집을 위한 현명한 선택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여러분, 집은 정말 내 마음의 안식처잖아요. 그래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집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내가 진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거나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가
그 친구가 집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심지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경험 때문에 다시는 집에 초대하기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생활이 새어나가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내 집과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할지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꼭 살펴야 합니다. 내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집이 되는 거니까요. 초대 전에 이 사람이 내 사생활과 마음을 존중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집도 마음도 편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도 내 집과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초대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꼭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간 약속은 정확한지 살펴보는 게 첫걸음이죠. 약속을 어기거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는 사람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상대방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또한 상대가 내 음식을 존중하는지, 내 집 상태를 비난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시하거나 집안 환경을 탓하는 태도는 집의 분위기를 금세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나만 일방적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대 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하기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경험이 되어야 내 마음도 편안하니까요. 내 집은 내가 지키는 공간이자 내 마음의 쉼터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이 초대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이 사람과 내 공간을 나누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괜찮다는 신호가 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만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나 걱정이 있다면 초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초대했다가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대해도 괜찮다고 확실히 느껴질 때만 문을 열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집도 편안해지고 좋은 시간도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중한 공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초대 전에 꼭 점검하면 내 집은 진짜 편안한 쉼터가 되고 초대하는 일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초대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공간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집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이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바쁜 일상과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자칫 내 마음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얼굴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지치고 몸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지키는 초대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 초대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내 소중한 공간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할 사람을 선택할 때는 꼭 내 마음이 편안한지,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가 부담을 느낀다면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몸과 마음이 힘든데 억지로 초대하면 결국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편하지 않아요. 초대는 서로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만큼 나를 지키는 초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집은 나만의 쉼터이자 안식처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진짜 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집 초대는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편해야 상대도 편하고 좋은 시간이 만들어지니까요. 내 건강과 평화를 지키는 초대법입니다. 첫째, 내 에너지 상태를 항상 점검하세요.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무리하게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지치면 상대방도 편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초대한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상태를 살피세요. 서로 오해가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면 초대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초대하세요. 시간을 잘 지키고 내 집과 음식을 존중하는 분들이라면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내 감정을 배려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를 존중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내 집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초대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과 건강을 존중하는 초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대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내 마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 자신을 먼저 돌볼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준과 마음가짐을 기억하시면서 내 집과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현명한 초대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어요. 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쉼터라는 점,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지, 어떻게 초대할지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와 내 마음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나 자신과 내 상황을 꼭 점검하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내 집과 마음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내 사생활과 감정을 존중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키고 내 집과 음식을 존중하는 사람인지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내 마음이 초대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 5가지 기준만 잘 지켜도 내 집은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내 건강도 함께 지켜지는 행복한 공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 또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부담 없는 초대 문화가 우리 삶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